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 중에서 제1선에 있는 요추 이하 부위의 경혈의 취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태양 방광경의 22번째 경혈인 삼초수입니다. 삼초수는 3초의 배수혈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앞에 했던 위수에서 극돌기 한 개를 더 내려오게 되면 3초수의 위치는 요추 1번과 2번 사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동맥에서 양옆으로 1.5초 떨어져 있는 방광경 노선상에서 요추 1, 2번 사이 높이를 찾아서 수평선을 그은 다음에 교차점에 취혈하면 됩니다. 그러면 3초수를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추 부위를 취혈할 때 제가 취혈의 기준선으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양쪽에 견갑골 하각을 이었을 때 그 이은 선이 흉추 7번과 8번 사이를 지나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잡아서 흉추 7번, 8번부터 밑으로 계속 하나하나 내려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또 하나의 방법, 더 간편한 방법은 뭐냐면 요추 부위에서 취혈을 할 때는 견갑골 하각보다 더 가까운 취혈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쪽에 장골릉, 일리아 크레스트의 최고 높이를 이었을 때, 자, 우리가 여기 바지를 입으면 허리띠가 딱 걸쳐지는 여기 장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요. 장골뼈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허리띠가 딱 걸쳐지지 않으면 바지가 줄줄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 장골이라고 하는 뼈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튀어나와 있는데 이 장골뼈의 이 능선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찾습니다. 그랬을 때 최고로 높이 올라가는 지점을 찾은 다음에 그 선을 이어주면 이 가상선은 요추 4번과 5번, 우리가 허리 디스크의 다발 지역이죠. 요추 4번과 5번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골릉의 최고 높은 점을 찾은 다음에 좌우를 이었을 때 이 선이 요추 4번과 5번 사이를 지나가는데요. 이 선, 장골릉 최고 높은 점을 이은 이 가상선을 우리가 야코비 선이라고 부르죠. 야코비 선과 동맥의 교차점이 바로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번과 5번 사이에서 위로 한 개씩 한 개씩 극돌기를 촉지해가면서 올라가면 그것이 또 하나의 간편 취혈법이 됩니다. 여기가 요추 1번과 2번 사이 높이고요. 이 높이에서 방광경 1선과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3초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3초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극돌기를 만지다 보면 흉추하고 요추하고 극돌기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흉추는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고요. 요추는 극돌기 끝이 흉추처럼 뾰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극돌기를 만지다 보면 느낌이 흉추가 끝나고 요추로 넘어오면서 극돌기를 만졌을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흉추와의 마찬가지로 자침 방향은 척추의 추체, 이 버테브랄 바디를 향해서 자침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초수를 취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23번째 경혈인 신수혈입니다. 네, 신수는 신장의 배수혈, 콩팥의 배수혈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수혈의 이상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수혈의 치료 행위를 가했을 경우에 치료 효과가 신장에 전달되게 됩니다. 신수의 위치는 3초수에서 극돌기 한 개를 더 내려오게 되면은 요추 2번과 3번 사이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신수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골릉의 최고 높은 지점, 자, 그 지점을 이어서 야코비선을 찾고 4번, 3번, 2번 요추 2번과 3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1선과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신수인데요.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신수혈에서 이상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신수를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24번째 경혈인 기해수입니다. 네, 기해수는 기해의 배수혈 이런 뜻인데요. 네, 우리가 앞에서 전면에 정중선을 지나가는 인맥이 있었는데 인맥의 경혈 중에서 배꼽 아래의 경혈 중에 기해라는 혈이 있었습니다. 네, 기의 바다 이런 뜻인데요. 네, 기운이 없고 기진맥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 기해가 역할을 못해서 그렇겠죠. 네, 앞에 있는 인맥의 기해와 전후로 상대되는 경혈이 방광경 제1선의 기해수가 되겠습니다. 기해수는 신수에서 극돌기 한 개를 더 내려오게 되면은 요추 3번과 4번 사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해수를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골릉의 최고 높은 지점을 찾아서 야코비선을 찾은 다음에 요추 4번, 3번, 그러면 3번과 4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1선과 교차하는 지점이 기해수가 되겠습니다. 네, 기해수를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25번째 경혈인 대장수혈입니다. 대장수는 대장의 배수혈 이런 뜻이죠. 네, 대장수는 기해수에서 요추 4번 극돌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4번과 5번 사이 높이에서 대장수열을 취열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대장수를 취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골릉의 최고 높은 점을 이었을 때 그 이은선, 야코비선과 동맥의 교차점이 바로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되는데요. 이 야코비선과 방광경 1선의 교차점이 바로 대장수가 되겠습니다. 대장의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대변이 시원하지 않은 분들, 대장수혈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다른 배수혈과 다르게 유별나게 이쪽에만 뭔가가 불편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대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되겠죠. 네, 대장수를 취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26번째 경혈인 관원수혈입니다. 네, 관원수는 관원의 배수혈 이런 뜻이죠. 네, 우리가 앞에 인맥을 할 때 전면부의 정중선을 지나가는 인맥에서 기해와 마찬가지로 배꼽 아래쪽에 관원이라는 혈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관원과 전후로 상대되는 경혈이 바로 방광경 제1선의 관원수입니다. 관원은 또 이 소장의 복무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방광경 1선에 있는 관원수, 이 혈이 소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관원수의 위치는 대장수에서 극돌기 한 개를 더 내려가게 되면은 요추 5번과 천추 사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원수혈을 취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골릉의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서 이은선, 야코비선이 동맥과 교차하는 지점 요추 4번과 5번을 찾고요. 자,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극돌기가 요추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있는 이 높이에서 방광경 제1선과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관원수혈이 되겠습니다. 관원수를 취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27번째 경혈인 소장수혈입니다. 네, 소장수는 소장의 배수혈 이런 뜻이죠. 네, 바로 위에 있던 관원수와 소장이 기능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원수 바로 아래에 소장수가 위치하게 되고요. 또 다른 12개 장부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소장수도 마찬가지로 이 높이에 소장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소장의 기능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이상 반응을 우리 소장수 혈에서 찾을 수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장수를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수는 천추 1번과 2번 사이 높이에 위치한 경혈입니다. 장골릉 최고 높은 점을 찾아서 야코비선을 찾고요. 4번과 5번 사이, 그리고 5번과 천추 1번 사이. 네,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은 이제 천추가 되는데요. 천추 1번과 2번 사이, 1번과 2번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제1선과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소장수가 되겠습니다. 소장의 기능이 안 좋은 분들, 흔히 나는 음식을 잘못 먹으면 장이 약한 것 같아, 뱃속이 불쾌해, 이런 분들 있죠. 잘못 먹으면 화장실을 바로 뛰어가야 되는 분들, 그리고 그러면서 소장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먹는 거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찌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 혹시나 나는 소장수에 이상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수를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28번째 경혈인 방광수혈입니다. 네, 방광수는 말 그대로 방광의 배수혈 이런 뜻이죠. 네, 앞에서 봤던 다른 장이나 부에 비해서 방광수가 지금 제일 밑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장기 위치를 보면 폐, 심장, 간, 비장, 위, 대장, 소장 이런 것들에 비해서 방광이 제일 아래에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방광수의 위치도 다른 배수혈과 달리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방광수의 위치는 소장수에서 극돌기를 한 개 더 내려오게 되면은 천추 2번과 3번 높이에서 2번과 3번 극돌기 사이 높이에서 방광경 1선에 취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방광수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골롱 최고 높은 점을 찾아서 야코비선을 찾은 다음에 4번 그리고 5번 천추 1번 여기에서 극돌기 한 개를 더 넘어가면은 2번과 3번 사이가 되겠습니다. 2번과 3번 사이에서 방광경 1선과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방광수혈이 되겠습니다. 네, 방광수를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31번째 경혈인 상뇨혈입니다. 네, 상뇨혈은 뒤에 나오는 차뇨, 중뇨, 하뇨와 마찬가지로 족태양 방광경의 일선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봤던 이 위에 있는 경혈들과 다른 점이
이 족태양 방광경의 제1선, 그러니까 동맥과 1.5촌의 거리를 두고 나란하게 가는 이 일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더 안쪽으로 동맥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장수, 방광수 이 위치에 이 경혈들은 지금 천추에 위치하고 있는 경혈들인데요. 다른 척추와 달리 이 천추의 경우에는 극돌기들이 붙어가지고 한 개의 뼈를 이루고 있죠. 자, 그러면 극돌기들이 붙어가지고 한 개의 뼈가 이루게 되면은 그 극돌기 옆에 있는 횡돌기와 횡돌기 사이의 공간들이 마찬가지로 횡돌기들이 붙으면서 하나의 구멍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추나 흉추나 요추에 비해서 이 천추의 경우에 특이하게 횡돌기 사이에 있는 틈들이 구멍을 형성하기 때문에 5개의 뼈들이 붙어가지고 그 간격에 있는 사이에 있는 4개의 구멍이 형성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후천골공, 포스테리어 사크랄 포라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크랄 포라멘에 위치하고 있는 혈들이 바로 이 상뇨, 차뇨, 중뇨, 하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사크랄 포라멘을 찾아가지고 위에서부터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혈이 상뇨, 2번과 3번 사이에 있는 혈이 차뇨, 그리고 3번과 4번 사이에 있는 혈이 중뇨, 4번과 5번 사이에 있는 혈이 하뇨, 이렇게 4개의 혈이 나란하게 일렬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남성과 여성이 골반, 특히 이 천골의 생김새가 약간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척추에 비해서 천골의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남성들의 경우에 이 골반뼈의 중심에 위치하는 이 천골이 좁고 깊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이 골반의 중심에 있는 천골이 넓고 얕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폭이 좁고 깊이가 깊은 형태, 여성의 경우에는 폭이 넓고 깊이가 얕은 형태, 이것을 고려해서, 물론 사람이 이렇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크게 우리가 무슨 애니메이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똑같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사크랄 포라멘을 찾기가 용이할 것이고요. 그래야 이 경혈을 치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뇨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경혈을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기준선은 야코비 선으로 할 것입니다. 양쪽에 장골릉 최고 높은 점을 이었을 때, 자, 이 최고 높인 점을 이은 야코비 선과 동맥의 교차점이 요추 4번과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요추 5번과 천추 1번. 자, 여기서부터 천추가 시작이 되는데요. 천추 1번과 2번 사이, 여기에 소장수가 있었죠. 이 소장수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동맥과 가까운 소장수에서부터 동맥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여기 1번 뼈와 2번 뼈, 사크룸 1번과 2번이 붙으면서 형성된 첫 번째 사크랄 포라멘이 나타나게 됩니다.
뼈 위에 근육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촉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첫 번째 사크랄 포라멘이 있고요. 이 자리가 바로 상뇨혈이 되겠습니다. 상뇨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32번째 경혈인 차료혈입니다. 차료혈은 상뇨혈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천추 2번과 3번이 붙으면서 형성된 사크랄 포라멘입니다. 상뇨에 비해서 구멍이 약간 작고요. 그리고 상뇨혈에 비해서 위치가 조금 더 동맥 쪽에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료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코비선을 찾아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를 찾은 다음에 5번, 천추 1번, 천추 2번, 천추의 경우에 다른 그 요추나 흉추 같은 다른 척추들에 비해서 차이가 뭐냐면 극돌기의 그 높이, 극돌기가 튀어나오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뼈들이 붙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주의 깊은 촉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사크랄 포라멘이 있습니다. 여기가 차료혈이 되겠습니다. 차료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33번째 경혈인 중료혈입니다. 중료혈은 차료에서 또 극돌기 한계를 내려오게 되면은 천추 3번과 4번 사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사크랄 포라멘을 찾아서 그 구멍에 자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료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코비선을 찾아서 요추 4번, 5번, 천추 1번, 천추 2번, 천추 3번, 천추 3번과 4번 높이에서 상뇨, 차료, 위에 있는 상뇨혈과 차료혈에 비해서 조금 더 동맥에 가깝게 위치하게 됩니다.
네, 위에서 봤던 족태양 방광경 일선의 경혈들에 비해서 이 상뇨, 차료, 중뇨, 하료의 혈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일단 자침 방향이 위에 있는 경추, 흉추, 요추에 있는 방광경 일선 혈들에 비해서 자침 방향을 굳이 추체 쪽으로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뇨, 차료, 중뇨, 하료 혈의 경우에는 그리고 자침 방향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사크랄 포라멘에다가 피부의 수직으로 직자를 해서 관절강 안으로 자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동맥적으로 자침 방향을 꺾을 필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남성과 여성의 골반의 생김새가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 상뇨, 차료, 중뇨, 하료혈을 취혈을 할 때 고려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성의 경우에는 골반이 이 폭이 좁고 깊이가 깊다고 했죠. 여성의 경우에는 폭이 넓고 깊이가 얕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뇨에서 차료, 차료에서 중뇨, 중뇨에서 하료를 취혈을 할 때 이 간격을 그 골반 생김새, 천추뼈의 생김새를 고려하셔야 조금 더 쉽게 이 구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34번째 경혈인 하료혈입니다. 하료혈은 천추에 있는 천골공 혈들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혈이고요. 천추 4번과 5번 뼈가 붙어서 생기는 가장 밑에 있는 후천골공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찾았던 상뇨, 차료, 중뇨에 비해서 조금 더 동맥 쪽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려하셔서 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료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코비선을 찾아서 요추 4번, 5번, 천추 1번, 2번, 3번, 3번 밑에 튀어나온 뼈가 천추 4번 극돌기죠. 그 밑에 4번과 5번 사이 높이에서 하료혈을 찾습니다. 앞에서 찾았던 상뇨, 차료, 중뇨혈에 비해 가장 동맥에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뇨, 차료, 중뇨혈에 비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하료가 구멍의 크기가 또 실제로 가장 작습니다. 이 뼈가 점점 내려가면서 이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구멍과 동맥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구멍 자체가 크기가 점점점 작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료혈을 취혈했습니다. 지금까지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 중에서 요추와 천추 부위에 있는 방광경 제1선의 주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